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흥사단 옛 단소에 대한 복원이 추진됩니다. 완료되면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연구 거점으로 또 커뮤니티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미라클마일 지역의 한 명품 청바지 업소에서 또다시 때강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미온적인 법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만든 사법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시엔다 하이츠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70대 아시안 여성이 강도에 습격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사회가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나소 카운티에서 한 여성이 운전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허공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차에 들이받친 뒤 체포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알려진 흥사단 옛 단소의 복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932년 매입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흥사단 옛 단소. 지난 2021년 철거 소식에 미주 한인사회가 보존운동에 나섰고 한국 정부가 해외 사적지 최초로 건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LA시가 공식 사적지로 지정한 끝에 단소는 극적으로 한인사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오늘 흥사단 단소의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32년 매입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시에 단소를 미주 독립운동 역사연구와 관리 거점 기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 약 160여 개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쿠바나 멕시코까지 합치면 2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사적지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보훈부는 또 단소를 지역 사회가 교류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도산 선생의 철학을 반영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도산 선생의 생가였던 USC 한국학연구소, 또 대한인 국민회관과의 삼각 연계를 통해 한글 역사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소 복원 완료 시기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2025년. 그때까지 한미유산재단이 단소를 위탁 운영 관리하며 이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계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또 한인사회와 손잡고 향후 단소를 LA시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나아가 연방 차원의 사적지로 지정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산 선생을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묵어두는 게 아니라 확 풀어서 세계화해서 우리 자손들이 미국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자식을 둔 바에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한때 철거 위기에까지 놓였던 미주 독립운동의 본거지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역사문화 연구 교육의 해외 전진기지로서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미라클마일 지역에서 또다시 때강도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명품 청바지 업소를 급습해 1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강탈한 뒤 도주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 55분쯤 라브레아 선상 1가와 2가 사이에 자리한 청바지 업소 수비가 때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1명의 강도들이 동시에 습격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총기로 무장한 것처럼 보안 요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비무장 상태의 보안 요원 2명이 매장 내에 자리했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10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떼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우스베이 경찰국은 관내에서 떼강도 행각을 벌여온 10대 청소년 5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우스베이와 엘세근도 지역 도넛 가게에서 연쇄적으로 강도 행각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가주 전역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떼강도들의 습격에 길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임 LA시장 후보였던 릭 카루소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떼강도 사태를 두고 미온적인 법 때문에 도시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소당 $950 미만에 해당하는 절도 범죄를 일으킬 경우 보석금 없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LA시가 이른바 치안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시 검찰이 폭력 없는 범죄에 대해 무보석 석방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노숙자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마약에 취한 채 도로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범죄 발생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시엔다이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한 여성이 짐짝처럼 끌려갑니다. 강도의 습격에도 돈이 든 가방을 잃지 않기 위해 끈을 놓지 못한 겁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공개한 이 영상에는 지난 14일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결국 가방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시민들이 용의자를 뒤쫓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5살의 중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소방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이 섬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로 최소 1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은 뼈를 밟고 걷게 될 수 있다며 수색 작업을 위한 인내심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ogressing with the recovery. 106 fatalities as of last night. 가장 피해가 컸던 라하이나 지역은 어젯밤부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로를 재개방했습니다. 라하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웃들을 만나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화재로 모든 게 불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I cannot do anything. We never saved nothing. Nothing at all. The only clothes that I have is my uniform. And that's it, and my car. 산불 피해 지역은 관광 명소인 라하이나 지역 피해가 처참하고 쿨라, 키이 지역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한인회는 마우이 산불 한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회는 마우이 지역에 약 5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산불로 피해가 발생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 또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해가 되게 많다고 해요. 한인분들이 만약에 혹시 그쪽에다 도네이션을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LA 한인회에다가 체크로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이제 마우이에다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재난 피해 지역 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주길 부탁했습니다. 마우이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은 LA 한인회 방문이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무장 여성이 등장해 총격을 가하는 등 뉴욕에서 대규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목격된 한 33세 흑인 여성이 대로 한복판을 오가며 장전된 총을 운전자들에게 겨누어 위협합니다. 용의자는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갖다 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공중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들과 주위 행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용의자를 치어 넘어뜨린 후 체포를 이행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빨리 제압해야 했던 긴박했던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a loaded handgun that she's waving around in the traffic, pointing at people that have got thei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ir cars. 용의자가 차에 치여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핸드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패트릭 라이더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은 용의자를 사살하기보다 생포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용의자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경관의 기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The windshields of vehicles are not bulletproof, and as he ended up coming closer to her, you actually become a bigger target. So he was very lucky that she did not decide to aim at the vehicle and discharge a firearm. 용의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를 차로 치어 제압한 경관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별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검거된 용의자 중에는 한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시 경찰은 이틀간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모두 9곳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한인 연김 씨 등 관련 용의자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무면허 마사지와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의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잠입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여름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새 변종 에리스가 기존 지배 중이던 오미크론 변종을 빠르게 추월하고 미국의 새 지배종이 됐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2주간의 기간 동안 변종 에리스는 미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17.3%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여름방학 기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입원 환자가 속출하는 등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다며 곧 새롭게 출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등교에 필요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방접종은 현대과학의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라고 전제한 후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연령별 학교 출석에 필요한 필수 백신 접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코로나19 새 변종 EG5는 오미크론 XBB 하위 계통의 자손이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에 추가 돌연 변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오미크론 변종처럼 전염성은 높지만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G5의 증상은 오미크론 표준 증상과 매우 유사하며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피로, 두통, 근육통, 후각 변화 등 증상을 동반합니다. 한편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코로나 백신이 내달 출시될 전망입니다. 11개월 전 출시된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와 BA4에 대한 백신이었고 2023년 새 버전의 코로나 백신은 가장 최근 기승을 부린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 1.5를 대비해 설계된 백신으로 내달 연방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개최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 구상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안보와 기술, 교육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문서와 성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국제수역에서의 법규 준수는 물론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지속적 경계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불식한 한일 양측의 적극적 협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ve been extremely pleasantly surprised at how committed the leadership teams are in both countries to all these trilateral endeavors. 한미일 정상회의를 해마다 여는 것은 물론 안보와 외교 분야 장관급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들도 구체화될 거란 관측입니다. 백악관은 다만 이처럼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또 미일 동맹이 삼국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백악관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북한이 한 달 만에 낸 입장은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거였습니다. 킹 이병이 미군의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발표 주체가 북한임을 상기해보라며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킹 이병의 발언인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nything that comes out of Pyongyang, you got to look at skeptically. I mean, it's Kim Jong-un we're talking about. 킹 이병을 무사히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기존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킹 이병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싶다며 북한의 미국의 접촉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been making contact with the DPRK to seek to ascertain his welfare and to invite the DPRK to come to the table to us to discuss this issue. We have not had reciprocity to those invitations, but we will continue to try.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의 기업 각각 한 곳씩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이 세 기업의 경영진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가 대가로 식량과 자재를 지원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가 이제 북한 등 몇 안 되는 동맹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뿌리 뽑기 위해 동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오는 2033년 사회보장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예산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해에 새롭게 은퇴한 맞벌이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체크 혜택은 월 $1,4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33년은 올해 기준 57세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었던 은퇴 부부의 경우 연 $13,100가량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고소득과 저소득층은 각각 $17,300와 $7,90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산위원회는 거의 5천만 명에 달하는 소셜연금 수혜자들에게 절망적인 예측이라며 이대로라면 노인 빈곤율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연소득 $16만 200까지만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의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 아닌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년을 늘리는 것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적용하는 등 기금 고갈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전국 내 7,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들 가운데 27%가 은퇴 자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보장연금으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셜연금까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6월부터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더디지만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각 16일 동부전선 우루자이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루자이네는 러시아군의 중요 방어선 중 한 곳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 대반격 시작 이후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벌여왔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우루자이네는 아조우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크로 가는 길목이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두 도시와는 100km 거리도 되지 않고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반격이 시작된 이후 2달여 동안 최대 19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진격 속도는 더딥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 시설에 또다시 타격을 가했습니다. 최근 공격을 받았던 다뉴브강 항구마을 레니의 곡물 저장 시설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접경 국가들의 국경 폐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가 국경을 일부 폐쇄하기로 했고 라트비아도 국경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지 시각 18일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 검문소 6곳 중 2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월경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국경 경비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배치된 이후 나토 동부전선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